안녕하세요. 21년도 국방부 병리직에 합격한 임강생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 대상이 군인이 되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약간 막연한 생각으로 일단 군무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가족분 중에 군인이 계시고 군무원분도 계셔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육군 군무원에 2019년도에 합격을 해서 이미 근무는 하고 있지만 육군의 특성상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편제라는 게 있는데, 편제가 조정이 또 쉽게 되기도 하고, 편제가 조정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져서 일단 국방부라 하면 큰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공부하던 인강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인강이 미리 찍어놓은 인강을 다시 보여주기 식이어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약간 불친절한 강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무원에 대한 강의를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은 상담을 했었어요. 부원장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부원장님께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보통 학원에서는 당연히 합격시켜 드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부원장님께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붙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와닿아가지고 여기서 하게 되었어요. 2018년도에 먼저 3개월 공부하고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나서 하이클래스 군무원 인강을 듣고 9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붙게 됐고, 그 9개월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집중 시간이 워낙 짧아서 10분 공부하고 휴대폰 보고 10분 보고 휴대폰 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선 합격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래 앉아있자 해서 앉아있는 시간은 12시간인데 순공 시간은 8시간 맞추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시간은 8시간이었고, 그리고 21년도 국방부 병리직에 붙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8개월, 9개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바탕이 되어 있어서 한 3개월 공부했고 퇴근하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공부할 때 순공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팁이랄 게 없는 게, 국어는 쉽게 말해서 커리를 따라가면 붙게 되어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라 하면 짜투리 시간 이용했던 것 같고,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독이 답이다 해서 10회독? 그냥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약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3개월 공부할 때는 슬럼프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또 현직에 근무 중이기도 하고 워낙 바쁜 시간이어서 그때 느낀 건 빨리 탈출하자, 육군 탈출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고, 9개월 공부할 때가 이제 일도 관두고 공부를 했던 터라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냥 그렇게만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합격했을 때 나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조직이 되게 빨라요. 발표 나고 면접 날까지 되게 스터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 별로 없었고, 또 지방이기도 했고 사람들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혼자 준비를 했었고, 또 다행히 사촌 오빠가 공사에 다니고 있어서 같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하이클래스 군무원의 장점이 한번 모의 면접을 하잖아요. 그거는 참석을 해서 부원장님이랑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앉아서 진짜 면접처럼 그렇게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됐고, 웬만한 건 그때 주신 자료로 답변 찾고, 그리고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군무원 이런 카페 같은데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 그거를 또 답변 같은 거 미리 준비해서 외우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언니가 물어주는 거랑은 다르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질문을 답해봐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들이 되게 나오기 힘든데,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째로 이제 면접을 경험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5년도 때는 마지막 할 말을 얘기하라고 했던 거에 대답을 되게 잘 했었던 건데 마지막 할 말을 미리 또 다 적어놓고 갔어요. 저는 마지막 할 말을 막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말들은 아니었고 군대가 약간 상명하복 이런 게 되게 딱 갖춰진 곳이다 보니 그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사를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의 표정이 되게 좋았었고 두 번째 면접 때는 아무래도 국방부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압박 면접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 병원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떡할 것이냐 였는데 두 번째 질문이 군에 강력한 민원이 들어왔다. 어떡할 것이냐 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 현직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대답을 하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군의 제도나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고 저희 지휘관께 도움을 구할 것이고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이제 날아오는 대답이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민원도 없을 건데 어떡하실 거냐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도 군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계속 이직하고 이러면서 수험생의 입장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이루고 났을 때 그런 쾌감? 그런 성취감은 사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곳에 가시고 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